안녕하세요. 바질코드TV입니다. 이어서 스크립트 작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편집으로 들어가서요. 지난 시간에 이 기능 버튼 바의 첫 번째 레코드 생성 스크립트를 짜봤는데요. 목록에서 만들어졌던 기능 버튼을 복제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렬이라든지 검색은 상세 페이지에서는 필요한 기능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보여드린 거는 해당 세그먼트를 꾹 누르시고 위치를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맨 앞으로 가져오고요. 두 번째 버튼에는 이 견적서를 복제하는 기능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보시면 중첩되어 있는 아이콘을 선택해 보려고 하고요. 다음에 검색 자리에는 PDF, 견적서 양식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그먼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요. 작성 중인 견적서를 삭제하는 버튼이 상세 화면에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버튼을 구성을 하고 두 번째 복제 기능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크립트 작업 공간. 스크립트 작업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왼쪽 영역에 스크립트를 생성 관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 이름은 견적 복제라고 주고요. 견적서를 복제하기 위해서 기타의 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 보기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주는 단계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했고요. 제목은 견적 복제로 이름을 줬습니다. 지금 입력한 정보는 메시지를 작성을 한 거고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예, 아니요 설정까지 해줬습니다. 승인. 그 다음에 if에서 가져오기, 마지막 메시지 선택된 값, 반환받은 값이 예일 경우에, 1일 경우에는 예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레코드 요청 복제, 그리고 else 윈도우 새로 고침, 이렇게 레코드를 복제하는 스텝과 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 보기에 메시지가 다른 것 말고는 다 동일한 구조죠. 이 별표 모양은 Ctrl S 또는 커맨드 S를 하시면 별표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네, 저장을 해주시면 별표 아이콘은 사라집니다. 견적 복제 스크립트를 레이아웃에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창을 닫으시고요. 지금 두 번째 복제 아이콘 세그먼트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버튼바 설정 하단에 아무것도 안함 스크립트 수행 클릭하시면 스크립트 지정 창에 모든 스크립트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당 스크립트를 선택을 하고 승인. 네, 적용이 됐습니다. 레이아웃 종료, 저장. 그러면 복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작성했던 첫 번째 정보를 복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깅을 위해서 툴에 스크립트 디버거 창과 데이터 뷰어 열기 이렇게 꺼내놓고 디버깅을 해보겠습니다. 클릭, 시작. 스크립트가 실행될 단계에 있죠. 스크립트로 들어가서 첫 번째 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 보기 메시지가 나오겠죠. 이 견적서를 복제하겠습니까? 얘를 누르면 가져오기에 마지막 메시지 선택을 보면 결과값이 1이죠. 네. 이쪽 부분을 읽어보면 마지막 메시지 선택
값이 1이었기 때문에 참이죠. 그러면 다음 단계 레코드 요청 복제로 진행이 될 겁니다. 볼까요? 네. 그리고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레코드가 하나 증가했고 견적 번호도 이 ST4로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료. 네, 지금 새 창을 띄워서 한번 볼까요? EST1 저희가 처음 유치했던 레코드에서 복제된 레코드는 맨 마지막에 5번째 레코드가 되어 있고 이렇게 일련 번호 데이터베이스 관리에서 설정해준 일련 번호 정보는 그 적용 기준에 따라서 EST4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단순 입력 값은 그대로 복제가 된 상황이죠. 네, 이렇게 복제 기능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PDF 출력은 별도 출력 양식에 맞춰서 레이아웃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 처리를 하고요. 삭제 버튼과 이동 버튼을 이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편집으로 들어갔어요. 휴지통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요. 세그먼트까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버튼 동작에 스크립트 수행 보시는 것처럼 또 다른 접근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창에서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 이름은 견적 삭제로 이름을 주고요. 승인. 기타에 있는 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 보기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견적 삭제를 할지 메시지를 주고 동일하게 예 아니요 선택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줬습니다. 승인. 메시지를 준 다음에 if문을 통해서 동일하게 가져오기 함수에 있는 get 마지막 메시지 선택이 1일 경우에 수행해야 될 스텝은 레코드 요청 삭제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는데요. 레코드 요청 삭제 추가를 해주고요. 다음에 else 윈도우 새로 고침 역시 기본 구조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얘를 선택했을 때에 처리되는 스텝만 지금 바뀐 상태죠. 승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생성했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레코드를 한번 삭제를 해보죠. 툴에 스크립트 디버거를 열고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시작. 그러면 견적 언더바 삭제라고 하는 스크립트가 지금 선택이 됐고요. 스크립트가 시작이 돼서 첫 번째 대화 상자 단계에 있죠. 삭제 여부를 묻는 메시지 창이 떴고요. 그리고 얘를 클릭을 해서 다음 단계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 get 마지막 메시지 선택 함수가 얻어낸 값은 1이겠죠? 이 기능을 통해서 바로 1이라는 결과값이 얻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시 스크립트 디버거에서 다음 단계로 삭제로 스크립트 스텝이 진행이 되고 있죠? 레코드 전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겠습니까? 삭제하면 레코드가 삭제가 된 거죠. 다시 한 번 더 레코드를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스크립트로 들어가서 사용자 메시지를 띄워주고 예 변환된 값은 1이기 때문에 레코드 요청 삭제로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서 기본 파일메이커의 기본
메시지가 뜬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미 메시지를 주고 사용자가 삭제하기로 선택을 한 건데 시스템 메시지가 또 뜨고 있어요. 이 부분은 취소, 계속. 네. 디버깅 과정에서 스크립트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연필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스크립트를 띄워놓고요. 현재 진행 중이던 스크립트는 중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요 레코드 요청 삭제에 대화 상자 사용 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끔으로 바꿔준 다음에 저장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시 한번 스크립트를 디버깅 해 보겠습니다. 시작. 메시지를 주고 레코드 요청 삭제 단계가 바로 삭제 처리를 하는 과정을 지금 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마지막으로 디버깅 없이 그러면 견적서 삭제 아니오도 잘 적용이 되고 있고 했을 경우에 처음 작성했던 견적서와 복제된 견적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목록으로 이동하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 작업 공간으로 들어가세요. 새로운 스크립트를 생성해 주고 이름은 이동, 견적 상세에서 목록. 이동 스크립트는 뭔가 이동할지 말 건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주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동 스크립트에서 필요한 것은 뭔가 제대로 원하는 목적지로 갔는지 레이아웃 이동이 됐는지를 체크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레이아웃 이동을 하는 스텝으로서 원본 레이아웃으로 기본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레이아웃 상세에서 목록으로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목록을 선택해 주고 승인 스크립트를 좀 더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if 이동 스텝이 처리가 돼서 레이아웃을 이동을 하든 또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레이아웃을 이동하지 못하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if에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가져오기 함수에 마지막 오류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함수를 사용하여 오류 결과를 인식 및 제어합니다. 그래서 파일메이커 오류 코드를 참조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파일메이커 오류 코드는 -1부터 쭉 이렇게 많은 오류 코드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오류 없음 0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 볼게요. 그러면 get 마지막 오류 함수를 선택을 하고요. 마지막 오류가 0이면 또는 0이 아니면으로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제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마지막 오류가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그러면은 뭔진 모르지만 오류가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 보기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성을 하고 버튼 선택을 할 때는 아니오의 개념이 아니라 알리는 메시지고 뭐 확인 정도의 버튼 하나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인. 그러면 여기서 else를 쓸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메시지를 주고 알려주는 거죠. 이동을 못했다. 알려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단계를 건너뛰어서 정상적으로 레이아웃을 이동을 한 그 상태에서 종료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의 스크립트는
윈도우 새로 고침 이렇게 추가를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 S 해서 저장을 해주고요. 디버깅을 해보죠. 레이아웃 편집으로 들어가서 버튼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요. 스크립트 수행해서 지금 생성한 목록을 이동하는 스크립트를 선택을 해줬습니다. 저장. 네, 이상 없이 이동을 했네요. 그러면 마저 스크립트를 목록에서 상세로 이 버튼에 적용할 스크립트를 빠르게 좀 만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를 하나 복제를 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복제 더블 클릭해서 스크립트 명을 바꿔주죠. 이름을 바꿔줬고요. 레이아웃 점점점 선택해줘야 될 레이아웃은 상세가 되겠죠. 상세 승인. 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컨트롤 S 목록에 있는 이동 버튼을 클릭하고 네, 됐습니다. 저장. 네, 목록에서 상세로, 상세에서 목록으로 이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디버깅을 한번 해볼까요? 스크립트 실행. 그래서 레이아웃 이동이 실행이 돼서 견적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져오기에 마지막 오류. 현재 결과는 0이죠. 오류 코드 0은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모니터로 등록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오류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 없이 이동을 했다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텝에서는 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 보기로 진행이 안 되고 건너뛰고 윈도우 새로 고침을 하고 종료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레이아웃 이동 후에 해당 목적지로 맞게 갔는지 아니면 이동을 못했는지를 체크하는 get 함수에 있는 마지막 오류라고 하는 함수고, 그리고 이 마지막 오류가 0이 아니다 라는 의미는 오류가 있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PDF 출력하는 부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견적 기본 양식을 위해서 별도의 새로운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유사한 형태의 레이아웃 제작을 하고 스크립트 작성 후에 PDF 또는 용지 출력하는 부분까지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